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22년 4회차 법규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41번 소방대원에게 실시한 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로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소방대원이죠. 소방대원의 종류에는 세 가지, 소방공무원하고 공무용, 공무원과 의무소방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세 부류가 있어요. 공무용이 있는데 그 소방대원에게 실시한 교육훈련 중에서 이렇게 분류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무소방원과 의용소방대원은 그 훈련에 모두 참가하고요. 그리고 소방공무원들 중에서는 주특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틀려진다는 거, 이 문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인명구조훈련에는 의무소방원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대원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공무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용, 공무용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여기는 모든 소방공무원인데, 모든 소방공무원 여기 보면 응급처치훈련이죠. 응급처치훈련은 전공이 구급대원인 소방공무원이 응급처치훈련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답은 2번인데요. 한번 교육훈련을 보면 이렇게 조금씩 틀리다는 거예요. 화재 진압훈련에서는 공무용인데 이 중에서 공무원은 화재 진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고, 그리고 구조훈련은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요. 공무용 똑같이. 그리고 여기도 공무용인데 응급처치는 구급. 그리고 인명대피훈련은 모든 소방공무원 공무용이 됩니다. 소방공무원 모두 다 받는 거죠. 공통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지휘훈련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틀리죠. 여기 간부급 이상들, 그분들만 이제 지휘훈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문제를 낼 때 소방대원에게 훈련을 받는 분들 해가지고 공무용, 그리고 딴 사람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조금 더 봐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42번 소방대원에게 실시한 교육훈련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제가 시험을 보러 가가지고, 물론 이렇게 41, 42번 바로 붙어있지는 않았어요. 뒤쪽에 붙어있었는데 제가 같은 문제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했죠. CBT를 봐가면서 제가 다 제 머리로 기억을 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재분류를 한 겁니다. 없는 거 따온 게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훈련인데, 교육훈련을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틀린 거죠. 교육훈련은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2년마다 2주 이상. 이건 상당히 많이 출제된 부분이고요. 이건 맞죠? 맞아요. 위에를 봅니다. 위에를 보면 청장본부장서장은 소방안전교육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매월 12월 30일이죠. 12월 30일. 여기에서 보면 11월은 없어요. 소방법에. 10월 30일 그리고 12월 31일 이렇게 있어요. 10월 31일인가요? 10월 31일. 그렇게 짝수로, 월이 짝수로 있지 홀수로 그렇게 돼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홀수는 없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봐야죠.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 훈련 운영 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소방본부장서장에게 매월 10월 31일이죠. 10월 31일,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짝수로, 다른 짝수로 있는 겁니다. 11월은 없다.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여기 말고 다른 데에서도 또 나오죠. 10월하고 12월이 나옵니다. 여기 말고도 꼭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답은 1번이 틀렸다 이거죠. 12월입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나와 있고요. 43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될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기준 중 가로 하나 알맞은 내용은, 이거는 화재 안전 기준하고 똑같은 거죠. 소방하고 똑같아요. 위험물도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600이죠. 그리고 그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거, 이렇게 있을 때 면적은 600이고요. 한 변은 50m 이하로 한다. 그런데 단서가 있죠.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가 후원이 볼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안전관리자가 막 달려와서 여기서 전체가 다 보이면 어디서 불 난지가 금방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까지 완화를 시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경계구역은 기본적으로 600에 50m인데 1000에 50까지 완화를 시켜준다. 50은 변하지 않아요. 면적만 1000제곱미터까지 완화를 시켜준다. 44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조소 또는 일반 지급소에서 지급하는 사료 위험물의 최대 수량 합이 지정 수량의 24만 배 이상 48만 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 되는 기준이죠. 기본적으로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 되는 기준은 사료 위험물로서 지정 수량 3,000배 이상이면 두기 시작을 하는데 단계별로 자체 소방대원은 몇 명을 둬야 되고 화학 소방자동차는 몇 대를 둬야 되느냐 그거죠. 자, 이게 24에서 48 이게 세 번째 칸이네요. 세 번째 칸이니까 세대에 15인 이게 답이 되겠죠. 자, 우리 표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부터 암기하셔야 돼요. 사료물로서 지정수량 3,000배 제조소 또는 일반 지급소죠. 그랬을 때 지금 처음에 3,000배부터 시작하니까 3,000에서 12만 배는 한 대에 5인 그리고 배로 넘어가죠. 12에서 24 여긴 두 대에 10인 다시 배로 넘어갑니다. 24에서 48 여기 세 대에 15 자 5, 10, 15, 20 1, 2, 3, 4 이렇게 해서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나오죠. 이것도 나와요. 잘 나오니까 하나만 외우지 마시고 꼭 다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45번 다음 중 방염 대상 물품이 아닌 것은 자 이거는 거의 99% 이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두께 2mm 미만의 벽지는 방염 대상이죠. 그런데 종이 벽지는 제외한다. 종이는 제외하는 거죠. 얘는 종이 같은 경우는 2mm 이상이 돼야 방염을 합니다. 2mm 미만은 안 해도 된다. 거의 99% 이 문제입니다. 아닌 문제도 한 문제 정도는 보긴 봤어요. 근데 대부분 다 이 문제입니다. 2mm 미만의 종이 벽지 제외. 46번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속에 속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방염끼리 제가 문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방염 문제가 나오면 방염 대상 딱 두 가지 외워야 된다고 했죠. 답은 언제나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중 하나가 됩니다. 방염 대상 물품이 쭉 있는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는 거고 수영장 제외 그리고 아파트 제외 두 개 암기. 그리고 딱 봤을 때 아닌 것은으로 언제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닌 것은 수영장이 답이야. 아닌 것은 또는 자 여기 수영장 제외 또는 자 아파트 제외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중 11층 이상인 아파트 하면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47번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꽃을 사용하는 용단기구의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 지켜야 될 상황 중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이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용접을 하게 되면 그 주위 5m 이내에 소화기를 비치를 해야죠. 5m 이내에 소화기를 비치를 하고 그리고 그 주위 10m 반경 10m에는 가연물을 두지 말아야 된다. 5, 10 답은 3번. 자,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합니다. 48번 각 시도의 소방 업무에 관한 경비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시도에 소방차를 산다거나 또는 헬기를 산다거나 그럴 때는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보조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 밖의 것들은 다 시도의 돈으로 지자체 돈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전산 설비나 통신 설비 보조해 주죠. 헬리콥터 당연히 해주고요. 청사 해주죠. 청사는 해주는데 기숙사는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 소방용수 설비는 당연히 시도지사가 유지관리 하는 겁니다. 설치하고 소방용수 설비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이런 게 있다고 그랬어요. 소급전대 그거를 설치를 하고 시도지사가 설치하죠. 그리고 유지관리도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소방서장 본부장이 한 달에 1회 이상 조사를 하고 거기다 장비를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소방용수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당연히 지자체에서 비용으로 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국가는 소방장비 구입 등 시도의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어디 있다? 그 범위가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그걸 정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입니다. 그리고 소방 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 자, 이거를 보상 범위 이걸 지원 범위 보조 범위 헬리콥터나 차나 이런 소방정이나 전산 설비나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종류 및 사이즈 이런 것들은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금 나온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잘 봐야 될 거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청사는 해주는데 소방본부 이런 건축물들은 해주는데 그 옆에 기숙사를 지었다. 기숙사는 시도에서 알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숙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방화복 같은 건 지원해 주는데 일반 피복은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49번.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삼류 위험물의 품명에 속하지 않는 것은 삼류 위험물로 자주 나오죠. 칼라, 알리, 황린. 그래서 나트륨, 칼라, 알리에서 나트륨, 삼류 위험물이죠. 염소, 산, 염류, 뭐뭐산, 금속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인류. 무기, 과산화물, 이것도 인류. 유기 과산화물, 이건 오류죠. 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삼류 한번 볼까요? 삼류. 칼라알리 황. 그래서 칼라알리는 지정수량 10kg, 황은 황림만 20kg. 그리고 알토유, 수인탄, 수인탄. 자, 이렇게 해서 1, 2, 5, 3 이렇게 암기를 했다 이겁니다. 저는 1, 2, 5, 3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암기하면 좋지만 최소한 위쪽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0번.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관리 기준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소방본부장, 서장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의 소방 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등에 대한 화재 안전조사를 몇 회 이상, 연 1회 이상 화재 안전조사를 하죠. 그리고 소방본부장, 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을 며칠 전까지 사실을 통보해야 되는가. 교육은 10일, 조사는 7일 이상 공고. 자, 이런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은 연일회 10일이죠. 연일회 10일. 이게 맞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화재 안전조사, 교육훈련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놨고요. 화재 안전조사는 연일회, 교육훈련도 연일회죠. 그런데 자, 이 화재 안전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7일 이상 조사 계획을 인터넷에 공개를 해놔가지고 여기에 있는 관계인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통보를 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바뀌었죠. 그리고 교육훈련은 10일. 그래서 조사는 언제나 7일이에요. 교육훈련은 언제나 10일입니다. 확실히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화재 안전조사는 연기할 수 있죠. 3일 전까지 연기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연기할 수 있는 연기할 수 있는 요건은 뭐 국가 재난 같은 뭐 그런 것들이 발견하거나 아프거나 뭐 압류되거나 서류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51번. 소방기본법상 소방신호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소방신호. 제가 난타 했죠. 타종에서는 난타. 발화신호는 난타 있습니다. 최소한 그건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틀린 것을 알았는데 타종에 의한 발화신호는 난타. 이게 맞았네. 맞아버렸으면 문제가 심각하죠. 심각해집니다. 이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야 되는데 안 외웠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타종에 의한 훈련 신호는 연 3타. 이건 맞고요. 그리고 경계 신호는 1타와 3타는 조금 안 맞잖아요. 1타 한 번 때리고 좀 이따 두 번 때리고. 그래서 1타와 2타를 반복입니다. 1타와 2타를 반복. 그래 2번이 틀렸어요. 해제 신호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띵 이건 뭐 절에서 종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자,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죠. 이런 거는 저는 무조건 이것만 외우라고 여러분들의 강요를 했는데 약간 더 어렵게 나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외워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답만 외웁니다. 이런 거 최소한 발화신호는 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소방신호의 종류는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경발해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자, 경계신호라고 그랬어요. 경보신호가 아니라고 그랬죠. 위험 경보시에 발령해서 경보신호라고 생각하는데 경보신호가 아니라 경계신호입니다. 잘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신호의 방법 다시 봅니다. 최소한 제가 꼭 발화신호, 자, 타종은 난타, 그리고 사이렌은 553 이건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나온 것들은 이게 틀렸죠. 아까 1타와 연 3타를 반복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1타와 연 2타를 반복해요.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52번. 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 자, 출동한 소방대원한테 시비를 걸면 5라고 그랬죠? 5년 이상 5천만 원. 4번입니다. 자, 이건 기본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벌칙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법에서는 거의 이게 50% 이상 나온다고 봐야죠. 자, 여기도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방해를 하는 거죠. 보면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방해하는 행위, 다 이런 거예요. 여기도 출동한 소방대에게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소방차도가 출동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사람을 구출하거나 이런 거를 방해하는 사람.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틀리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용수 설비나 또는 비상소화 장치를 못쓰게 만드는 사람. 이것도 똑같이 5년 이상 5천만 원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53번.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면 300만 원의 벌금이에요. 자, 이건 그냥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선임 300만 원. 우리는 꼭 선임을 해야죠. 건축물이 완성되면 사용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죠. 또는 그 있던 선임안전관리자를 해임하면 30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죠. 선임을 하고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죠. 소방서장본부장한테 선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한번 볼게요. 화재 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그리고 여기 읽어보면 소방안전관리자,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여기 6번 보면 화재 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또는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비밀 누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300만 원짜리 벌금하고 그리고 1년에 1,000만 원.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이거 여기서 지금처럼 종사하던 자, 이런 종사하던 자, 이건 일반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공무원 또는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비밀 누설하면 1,000만 원. 일반인들은 얼마? 300만 원. 자, 대략 그런 식으로 잡으면 헷갈리지 않게 정리가 될 겁니다. 54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전시장. 이거 면적이 안 나왔어요. 이거 문제가 애매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조금 잘못된 문제라고 봐야 돼요. 전시장 사이즈 300이 넘으면 그건 문화 및 집회시설이죠. 300이 안 되면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자, 그래서 그냥 이건 문화집회시설로 봅니다. 기숙사,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 유치원, 노유자 시설. 그리고 의원은 당연히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병원은 의료시설이죠. 의원은 근린생활시설, 병원은 의료시설. 다시 한번 근생을 보고 갈게요. 슈퍼 등등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근생입니다. 그럼 1000제곱미터 이상이 있을 거 아니야. 이상은 판매시설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이런 것들 기원하고 기원, 의원, 노래연습장. 의원 어디가? 의원이 빠졌나? 여기 있네. 의원. 그리고 목욕장, 세탁소, 미용원 이렇게 가까이, 집 가까이 있는 거. 가까울 근자 이웃 린자라고 그랬죠. 가까운 이웃. 그렇게 다 이런 것들은 다 근생에 들어가고요. 여기 보면 단란주점 나옵니다. 단란주점은 150 미만만 근생이고요. 150 이상이 있겠죠. 이상이면 어디에 들어간다? 위락시설에 들어간다. 그리고 3번을 보면 여기 6번을 보면 공연장 집회장, 얘네 금방 나왔죠. 공연 집회장 300 미만이 근생이고요. 300 이상이 넘으면 문화 및 집회시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 테니스장, 탁구장 등등등등 운동을 하는 그런 시설들이죠. 얘네들 500까지는 근생이 들어가고 500이 넘으면
운동시설로 넘어가는 겁니다. 금융시설 이렇게 쭉쭉쭉쭉 이런데 사무실들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근생이지만 500이 넘으면 업무시설로 갑니다. 업무. 여기는 업무시설. 그리고 제조, 수리 뭐 이런 것들 500 미만까지 근생이고 500 넘으면 얘는 제조, 수리니까 조금만 해도 공장시설로 넘어가요. 그리고 게임 제공업, 인터넷 뭐 이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게임 제공, 무언가를 파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면 판매시설로 갑니다. 판매시설. 그리고 여기 학원, 자동차 학원은 어디에 들어가요?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그리고 무도학원은 어디 들어가요? 위락시설. 얘는 학원에서 얘네는 무조건 빼야 돼요. 그리고 일반 학원과 독서실, 고시원, 바닥면적 500 미만이면 근생인데 500이 넘으면 학원은 어디에 들어가요? 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이죠. 그리고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들어갑니다. 독서실은 그냥 독서실이에요. 55번 지하관은 연면적이 최소 몇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되는가? 지하관은 1000제곱미터죠. 지하 상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1000제곱미터가 넘으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 스프링클러의 설치 대상을 한번 다시 보고 갑니다. 층수 6층 이상이면 전층에, 6층만 넘어가면 6층 밑에 층도 다 다는 겁니다. 위에 층만 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기숙사 복합 건축물 5천이 많다고 그랬죠. 기숙사나 복합 건축물. 그리고 창고 5천. 그리고 판매 운수 물류 터미널 5천인데 얘네들은 수용 인원까지 고려한다. 대부분 그냥 5천이라고 암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 면적 600짜리. 600짜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노숙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노이자 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대부분 여기는 뭐 근생이지만 의료시설 비슷하죠. 조산원, 산후조리원, 병원 비슷하잖아요. 느낌상. 그리고 이런 지하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있다. 뭐 물론 더 많이 있어요. 간추린 겁니다. 56번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대상 기준 중 틀린 것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별도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보는 거죠. 항만시설 화재가 발생하면 아주 타격이 크겠죠. 그리고 통신구 전력용 지하고 그 부분에서 불이 나가지고 전력이 다 끊기거나 통신이 다 끊기면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인 시설, 이 문화재 같은 경우에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격이 크다는 겁니다. 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쭉 이렇게 조금 수용 인원이 많거나 조금 고가거나 뭐 그런 겁니다. 57번 자체 소방대 기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체 소방대 다시 한번 나오죠. 기준은 어디예요? 사료물로서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인 취급소 그리고 취급소하고 제주소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주소 등으로서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 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와의 관계에 있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 등은 사료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포함한다. 그래서 일반 취급소, 제조소예요. 일반 취급소와 제조소, 사료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그리고 지정수량은 3000배죠.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은 사료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포함한다. 맞죠? 제조소하고 일반 취급소입니다. 그리고 지정수량은 3000배다. 이것도 맞고요. 그런데 4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은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 취급소를 포함한다. 일반 취급소를 포함하는데 자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이 부분은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일반 취급소 중에 제외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데 자 이거 다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체 소방대의 설치 제외 대상이 있죠. 제외 대상에서 일반 취급소는 일반 취급소인데 그 중에서
이런 보일러 바나 이런 거 사용하는 일반 취급소 제외. 그리고 이동 탱크가 뭐예요? 탱크로리 차 그런 일반 취급소 제외. 용기의 위험을 옮겨 담는 일반 취급소 제외. 그리고 유압장치 이런 거 제외. 그리고 광산안전법 제외.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외한다. 자체 소방대를 두지 않아도 된다.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58번 소방공사법에 따라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 행안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감리자를 배치를 하면 감리자 배치 신고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안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그런데 그게 1, 2, 3차로 내는 거예요. 1, 2, 3차. 1차에 60만 원, 2차에 100만 원, 3차에 200만 원. 이렇게 1, 2, 3차 계속 다시 위반, 또 위반, 세 번에 거쳐서 냅니다. 1차, 2차, 3차. 답은 지금 1차를 물어봤기 때문에 60만 원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네요. 감리원의 배치 통보 및 변경 통보를 하지 않거나 고지로 통보한 경우 1차 60, 2차 100, 3차 200에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9번 위험물 시설업 등록 사항의 변경 신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시설업 등록증 또는 관리업 등록증은 등록을 하면 등록증과 등록 수첩을 주는데, 거기에서 등록증이나 등록 수첩에 대표자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상호도 있죠. 그리고 주소도 있고, 그리고 이건 등록증에 있고 등록 수첩에 여기 기술 인력은 등록 수첩에 들어가 있죠. 보유 설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소방시설업 등록사항의 변경사항, 등록사항의 변경사항을 보면 상호, 대표자, 기술 인력 뭐 이런 게 있는데, 자세히 보면 등록사항 변경 시 제출 서류를 보면 상호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증에도 소재지를 쓰고 등록 수첩에도 소재지를 씁니다. 그래서 등록증하고 등록 수첩을 다 가지고 가야죠. 그리고 대표자에 변경된 경우에도 등록증에도 대표자 이름이 있고 등록 수첩에도 대표자 이름이 있죠. 그리고 자, 이런 거는 당연히 대표자 거 가지고 가고요. 기술 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 수첩과 등록 수첩에 기술 인력이 쭉 나와 있어요. 선임자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변경되었으니까 그 사람이 자격을 갖고 있는지 자격 수첩, 경력 수첩 이런 걸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은 시도의사죠. 시도의사. 그리고 등록 시청 서류의 보완일은 10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60번. 다음 중 위험을 본 성질로서 틀린 것은, 인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맞죠? 2류는 가연성 고체 맞고요. 3류는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여기에 넣었고, 4류 인화성 액체 맞고요. 5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 6류는 산화성 액체죠. 인화성 고체 이런 거, 인화성 고체는 어디에 있어요? 2류 위험물 속에 있죠. 2류 위험물 속에 인화성 고체가 있고, 6류 위험물이라는 건 산화성 액체입니다. 산화성 액체. 자, 이렇게 해서 60번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